삐그덕거리던 연인들이 결국 서로 등을 돌리게 되는 때 바로 요즘 같은 시기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알아본 거긴 한데요. 크리스마스 전 2주일을 전후해서 연인과 헤어지는 일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로의 기대치가 안 맞다 보니 결국 이별을 고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도 혹시 어느 때보다 신나고 근사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또 어느 때보다 짜증나고 심란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드보일드 연애 상담 코너, 연애와 국제정치입니다. 자, 21세기형 지식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본인이 직접 강력하게 소개하는 분이죠. 자,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식인 김어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민방위훈련 관계로 늦게 시작했네요. 차가 많이 막혔나 봐요. 교통 상황이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식인이 가는데도. 제가 오는 줄 몰랐나 봐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지식인이 가는데 교통 상황이 안 해줘야 되는데. 네, 알아서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나저나 일단 방송 들어가기 전에 김어준 씨에게 저희가 생색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한번. 안 PD님께서 지금 현재 이 코너의 어떤 생존 지속을 위해서 미모의 여성 게스트를 투입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시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금 현명한 판단일 뿐만 아니라 지금 말이죠,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의 여성 게스트 섭외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여성 게스트를 만약 오시면 저는 그 여성 게스트를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되나요? 어떻게 하는 거죠? 말도 하셔야죠. 아니 그럼 그 여성 게스트 분도 말도 하나요? 그럼 말하죠. 그럼 여기 와서 동상입니까? 앉아있게? 좋습니다. 서로 말도 해도 된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말이죠. 아니, 왜냐면 제가 못 견딜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무슨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진행만 할 뿐인데도, 이거 죄를 짓는 기분이 들어서. 그러면 그 여성 게스트가 오면은 꼭 윤도현 씨가 같이 있어야 되나요? 그때만 제가 사우나를 좀 다녀올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분 좋으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생색을 좀 내봤고요.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너가 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어제 회식이 있었어요, 저희가. 회식을 함께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미처 연락을 못 드렸네요, 지금. 괜찮아요. 별로 아쉽지 않습니다. 아니, 스태프들도 모르던 회식이어가지고, 어제는. 그러셨군요. 자, 그럼 바로 사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서울 금천구 시흥사동의 김모 씨입니다. 전 2년 동안, 오늘 시간이 제가, 요런 관계로, 짧은 사연부터 하죠. 알겠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부곡. 아니요, 지금 하시는 거, 이 사연. 신체 건강한 여성. 양당간의 결정을 내리십시오. 강원도 동해시? 오케이. 자,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여분이 있으니까 가져가시죠. 친절합니다. 자, 강원도 동해시 부곡동의 김모 씨. 26살 신체 건강한 여성입니다. 반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남들처럼 고등학교, 대학 졸업 후 취업. 평범한 일생인데 남들한테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연애 세포. 저는 정말 연애 감정이란 게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첫사랑 같은 것도 있었지만 짝사랑으로 끝났고 짝사랑은 있었지만 외사랑으로 끝나고 이런 걸 반복 2회. 그리고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다가 26살이 되도록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노력도 했습니다. 소개팅으로 사람도 만나보고 올해는 이런 걸 고치겠다 맘먹고 5차례의 소개팅을 했건만 연애 감정이 생기지 않더군요. 상대 측에서 좋다고 감정을 표현하면 저는 부담스럽기만 하고 그래서 도망가기 바빴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연애도 못 해본 걸 다른 사람이 알면 인성이나 인격 또는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볼까봐 저도 가끔 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좀 이상한가? 왜 이렇게 메마르게 됐을까요? 라면서 강원도 동해시 김모 씨가 안타까운 사연을 주셨네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짝사랑 2번 해봤는데 그 외에는 연애 못 해봤다. 그렇죠. 26살인데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봤다는 건 정말 불행한데요. 그렇죠. 대신 막 사귀어드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 보면. 연애 세포가 없다고 스스로 표현하셨는데 연애 세포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 없고. 그렇겠죠. 그런데 연애를 잘 못하는
여성분들은 있는데 그 유형이 있어요. 유형. 오늘은 좀 유형을 소개해드릴게요. 예, 연애를 못하는 유형. 크게 나누면 이제 3가지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네. 예. 지식인이다 보니까 이제 이 분류를 꼭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자 아이가 태어났어요. 네. 그러면 이 남자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아주 어리면 빨간 벗겨서 막 내놓기도 합니다. 네. 막 고추 내놓고 돌아다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모든 문화권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딸 자식은 그렇게 안 해요. 딸 자식은 가장 처음 인식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몸가짐을 당정. 예, 그렇죠. 몸가짐. 저도 뭐 딸이 있어서 저도 그렇죠. 좀 더 나아가서는 순결, 정절 예를 네. 들면 그것부터 사실은 교육시키는 것은 모든 문화권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네. 이게 아주 과도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에 따라서. 예. 과도하게 이게 학습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연애 또는 당연히 연애를 하다가 남녀가 가지게 되는 섹스 예. 이게 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죄. 그래서 내가 이 남자랑 이러고 있는 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죄의식을 가져요. 마치 일종의 모태신앙처럼 네네. 그 몸에 그게 새겨져 있어서 남자한테 다가가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유형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사귀게 돼도 스킨십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그렇죠. 반응하는. 사실은 이런 사례도 있어요. 아주 심하면 결혼했는데 예. 결혼해서 잠자리를 하려고 하는데 잠자리 잘 못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생각나서. 설마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죄의식이 과도하게 학습된 거죠. 이런 유형이 분명히 하나 있고요. 예. 이런 사례들 설마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평생 동안 맺어가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하고. 그 관계는 태어나서 부모님하고 맺는 관계. 그 관계가 첫 번째 관계잖아요. 아기가 엄마하고 맺는 관계. 그 관계를 계속 복습할 따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엄마하고 맺는 관계에 따라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복습해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한테 충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성장했지 않습니까, 아이는? 그러면 연애를 할 때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아요. 그렇게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을 마음껏 주기도 하고. 그렇죠. 마음껏 주고 나서 되돌려받지 못할까봐 망설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자라면서 이렇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네, 애정 결핍.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채우지 못한 결핍 이거를 상대 연인으로부터 받아내려고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과도하게 상대방한테 집착합니다. 무리한 걸 요구하는 그렇죠.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떠나버릴까 봐 너무 무서워해요. 두렵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질리게 되죠. 무섭고 오히려 이러면 도망가죠. 또 도망갑니다. 연애가 지속이 안 돼요. 이렇게 소위 어릴 때 부모하고 맺었 이걸 이제 애착이론 지식인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몰라도 돼요. 근데 어쨌든 무식인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냥 애정 결핍이면 안 돼.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식인으로 됐네. 또 지식인들은 찬수가면 아는 척 해야 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는 척 했는데 요 두 번째 케이스. 그 부모님한테 어떤 종류를 얼마만큼 받았냐에 따라 사실은 연인과의 관계에서 그게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환경으로 인한 그렇죠. 잘할 때. 세 번째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요건 또 진화생물학과 계속 떠들어댔던 관련이 있는데 왜 여자들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다고 했잖아요. 몇 번이나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의 사랑을 자꾸 여자들은 의심하고 테스트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중간에 버림받을까 봐. 그 경향을 타고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제 아이가 이제 소녀가 되고 소녀가 여성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녀적 감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리야리하고 소설 속 주인공이 된 듯한 소녀적 감수성과 이게 딱 결합하는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당히 위험한 현실이잖아요. 여성이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현실. 현실은 연애 과정이라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현실에서 갑자기 왕자가 나타나서 일시에 자신을 굉장히 안전한 상황으로 끌고 갈 것이다. 어딘가에서 왕자가 나타나서
나를 구해줄 것이다. 할리퀸 로맨스 같은 소설이 여성들한테 잘 읽히고 흔히 말하는 신데렐라 그 콤플렉스 같은 것도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뿅 나타나서 나의 이 위태로운 나는 누군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백마탄 왕자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왕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왕자도 다 취향이 있다고요. 그렇죠. 왕자라고 무조건 누구한테나 다 잘해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왕자가 무슨 우박입니까? 하늘에서 막 떨어지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은데 왕자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무 여자나 막 구해줘야 돼.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소녀적 감성과 그 여성들이 본연에 가지고 있는 어떤 유기 공포가 결합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상상 속에서 왕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심, 확인, 테스트 이 경향이 굉장히 커지면 아예 중간에 연애 과정을 생략해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뭐냐면 그건 위험하잖아요. 연애 과정을 생략하면 그럼 뭘 바로 결혼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왕자 좀 나이가 먹으면 왕자까지는 안 기다립니다. 왕자까지는 안 기다리는데 이 버림받고 상처받을지 모르는 어떤 위험한 연애 과정을 생략하고 자기는 바로 결혼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꼭 무슨 얘기만 하면 결혼 얘기를 해요. 결혼 얘기. 그리고 결혼. 그렇죠. 왜냐면은 이런 불안한 상황의 종착지가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혼하면 내가 그렇게 버림받고 위험하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 이거는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이죠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최소진 작가 친구가 선 봐서 결혼하겠다고 선언했대요. 연애하기 싫다고. 그렇죠. 이 불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릴 때는 왕자를 기다리거나 또는 재벌을 기다리다든가 그러나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이성이 작동하고 왕자도 나름대로 취향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재벌들도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재벌도 다 취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어쨌든 그런 걸 깨닫고 나면 이 불안을 벗어나야 되겠는데 이 불안이 결국은 종착지는 결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중간을 다 뛰어넘고 결혼하려고 하고 그 연애를 안 하고 결혼 상대가 뿅 하고 나타나기를. 귀찮아지기도 하나요? 좀 그런 것도 있나? 연애하는 거 귀찮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거짓말이라기보다 무서워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제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꽤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분들, 문인들, 70대 문인들, 남성 문인들 사이에서 잠깐 제가 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70대 이름만 대면 알면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 그분들이 앉아가지고 예술과 인생에 대해서 논하느냐? 아닙니다. 여자 얘기만 해요. 예를 들면 이런 대화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만 말하면 다 이 폭로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폭로는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한 분이 갑자기 맥주 한잔 하다가 그 여자 어떻게 됐어? 같이 살아? 그러면 이분이 아니야. 그럼 또 그 한 분이 아니 왜 좋다면서?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분이 또 싫어해요. 가만히 있다가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 평생 싫어합니다. 네. 70대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에너지가 굉장히 그렇죠. 부럽네요. 제가 보기에는 그 에너지가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갑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난 간 건가? 아니죠. 들키면 큰일 나니까 억누르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속에. 어쨌든, 이 고민하는 분은 크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하나는 어릴 때부터 과도하게 그 죄의식이 학습된 분들. 오늘 상당히 공감 가는데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애착 이론. 부모의 사랑이 사실은 자식의 연애에 미쳐서 영향을 미쳐서 세 번째는 버림받을지 못하는 공포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왕자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지금처럼 연애의 끝은 결혼이니까 바로 그냥 결혼으로 가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큰 범죄에서 보면 세 번째 범죄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짝사랑을 했단 말이죠. 그 실패로 인한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짝사랑만 두 번 하고 그냥 혼자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말은 게 아니고 연애가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 다가와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날 떠나버릴지도 모른다. 상처받을까봐 아예 마음의 벽을 쌓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셔야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분은 스스로 느끼지 못하지만 남자들은 이런 여자들을 만나면 느껴요. 그렇죠. 저 여자가 날 쳐내고 있구나. 나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구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이분은 자기는 모르지만 남자를 쳐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남자들한테 주는 신호는 벽이 딱 있는 그렇죠. 벽이 딱 있어가지고 큰 벽이 하나. 저 여자가 날 쳐내고 있다. 그러면 남자들이 대시를 마음대로 못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분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는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될까는 일단 청취자의 비법도 한번 받아보고 제가 잠깐만 지금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한껏 보이시다가 마지막에 발을 확 빼시는데요. 아니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치료 과정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문자를 받고 제 비법은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여러 청취자들의 또 여러 같은 반응이 지금 마침 오고 있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지식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노래 한 곡 듣고. 저거 얘기 안 합니까? 국제정치? 그럴까요? 국제정치는 노래 듣고. 국제정치기는 꼭 한번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예요. 엘비스 프레슬레, Suspicious. 자, 연애와 국제정치, 김호진 씨와 함께 해봤는데, 오늘 민방위 관련돼서 너무 짧게 했지만, 그래도 국제정치 한마디는 해주고 가셔야죠. 꼭 해야지. 이 코너 제목의 명색이 국제정치인데. 그러니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가려고 하다가, 의외의 현안들이 통과되지 않아서 못 갔다. 이게 국제뉴스에 떴어요. 그런데, 여기서 퀴즈. 원래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하와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아까. 근데 왜 하와이냐? 하와이 좋죠. 왜 하와이냐? 오바마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모든 연말 휴가를 하와이에서 보내고 왔어. 입장에서 보내왔는데, 근데 여기서 약간 궁금해지는 거죠. 우리 국회는 이 법안과 예산을 굉장히 잽싸게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이 혹시 우리 대통령께서 하와이를 가시려고 하셨던 건 아닐까? 궁금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오늘은. 궁금할 뿐이죠. 네. 자, 오늘 또 연애와 국제정치 김호준 씨. 오늘 코너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저희가 5분 뽑아서 김호준 씨의 책, 건투를 빈다 선물로 드리도록. 명조죠. 명조라고 해주십시오. 명조 건투를 빈다. 지식인의 책, 건투를 빈다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